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간단했어요. 그냥 차 상태만 내가 봤다 이러면은 그냥 구청 가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한 30분?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, 이전 하는데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원태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첫 차를 구매를 했는데요. 사실 첫 차라고 하기에는 제가 2014년도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산타페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타고 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사주셨어도 잘 안 탔는데, 이제는 제가 30살이 넘어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차 모델명은 스파크라는 차고요. 여러분들께서 뭐 길거리 보시면은 많이 보이시는 그런 경차예요. 일단은 제가 이제 첫 차를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. 무슨 차를 사야 되나. 처음에 제가 알아봤던 차는 BMW 5 시리즈 정도, 아니면은 BMW X5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물론 제가 제 돈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할부를 좀 껴가지고 살까 했었는데, 근데 제가 이제 차를 거의 처음 사다 보니까 그런 비싼 차를 사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?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, 그래서 좀 이제 공부하자는 개념으로 좀 경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대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자,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차를 구매하게 된 거고,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게 경차 유류세 할인? 그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공용주차량 50%, 뭐 고속도로 50% 할인, 뭐 이런 혜택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차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쳤던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제 첫 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할 줄 모르고, 그래서 뭐 어디 고장나도 그냥 공업사 가가지고 던져놓고 고쳐주세요 하고 뭐 돈 얼마 주면은 거의 다 고치는데, 막 그게 수리비가 엄청 비싸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또 부담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경차를 제가 첫 차로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, 그 뭐 경차를 제가 옛날에 막 제주도 가서 렌트도 해보고 많이 해봤거든요. 실질적으로 탔을 때 제가 뭐 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승차감이 막 쓰레기다,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서울을 다닐 때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?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첫 차로 구매하기 굉장히 괜찮은 만만한 그런 차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, 가격이 얼마인지, 그리고 뭐 몇만 킬로를 탔는지, 상태는 어떤지,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당근마켓에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개인 간 직거래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자, 일단은 이 차의 키로수는요 43,378km 이렇게 찍혀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43,000km 탄 거고요.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2012년식이고 여기 뭐 블랙박스 전방이랑 저기 뒤에 후방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. 그래서 후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후진 카메라가 나오고, 드라이브를 놓으면은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냥 후진할 때만 이렇게 켜질 수 있게 싸제로 이렇게 해두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어둔 상태인데 이 엔진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차가 덜덜덜덜 떨리거나 좀 오래된 느낌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엔진음을 듣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후방에 그 띠띠띠띠 거리는 후방 주차 센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가격은 250만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스파크 2012년식인데 43,000km 250만원 이 정도면은, 그리고 무사고였다고 합니다. 무사고고 뭐 뼈대를 먹지는 않았고 외판 교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250만원에서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, 그냥 뭐 타는 데만 지장 없으면은 그냥 저렴하게 타고 연습한다 생각으로 이렇게 타자. 그래서 일단은 당근마켓으로 이제 외관이랑 보고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직접 차를 보러 가겠다 해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. 저는 이제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봤고, 아버지가 차 봤는데 뭐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버지가 차를 좀 오래 타셨고 지금 뭐 버스 운전도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뭐 괜찮다는데 그냥 사야지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에 마포구청으로 가가지고 개인간 직거래를 했어요.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판매자 신분증, 구매자 신분증, 뭐 각종 서류 이전 이런 거 해가지고 3,000원 정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전비가 3,000원이면은 솔직히 이게 뭐 내가 차를 사는 건가 오토바이를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서 좋았고요. 판매자분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. 이 경차를 판매했던 분께서 거의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다 정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
그러니까 좀 되게 애지중지 뭐 되게 좀 정이 많이 붙은 차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차 기능을 제가 몰라가지고 당근마켓으로 이제 거래 후에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드렸더니 저기 홍대 쪽에서 저희 집 앞까지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더 알려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판매자를 잘 만났다. 거래가 끝났는데도 뭐 진짜 그 단순한 거 한 개 때문에 거의 한 20km를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거를 봐주고, 그리고 어제 가시기 전에 팔렸던 이 차를 보시더니 아 되게 좀 섭섭하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그럼 마지막에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이랬는데 그럼 찍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 차랑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 이렇게 가셨어요. 아무튼간 뭐 거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나쁘게 거래가 됐던 것 같지는 않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간단했어요. 그냥 차 상태만 내가 봤다 이러면은 그냥 구청 가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한 30분?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이전 하는데. 그래가지고 뭐 크게 개인 간 직거래 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이 절차상 이게 뭐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 차 상태를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볼 줄 아셔야 된다. 주변에 뭐 차 좀 만질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시면은 좀 그래도 상태를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아 그리고 제가 그 이 경차 연식이 좀 오래된 차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꿀팁을 좀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5,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,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딱 물려주고 얘를 이렇게 딱 켜줘요.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5,000원 투자해가지고 뭐 오래된 중고차라든지 경차 그런 거에 이 전체적인 이 스피커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, 그것도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다 하면은 되게 좋잖아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요놈 다이소 가셔서 한 개 딱 구매하시면은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 키인데요. 이렇게 차를 잠글 수도 있고 이렇게 차를 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원격 시동을 걸 수 있게 싸제로 튜닝을 하셨어요. 한번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차를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3초, 그러면 시동이 걸린다고 했어요. 시동이 걸린 건가? 아 걸렸구나. 차가 작다 보니까 조용해가지고 걸린지를 몰랐네. 아무튼간 이렇게 원격으로 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2분 동안 뭐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꺼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키는 차에다가 꽂아두고 이것만 들고 다니시면은 크게 뭐 이제 차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뒷좌석 한번 앉아보자. 자, 일단은 제가 뒷좌석에 들어왔고요. 경차라고 하면은 이제 뒷좌석에 누군가를 못 태울 것 같다 하는데, 제가 지금 키가 한 170 정도 되거든요. 지금 제가 뒷좌석에 탔을 때 한 이 정도 돼요. 앞좌석을 좀 앞으로 당기니까 뭐 한 이 정도?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와이프 자리는 제가 좀 뒤로 많이 당겨놔가지고 이쪽에 앉아보면은 뭐 한 요 정도. 170인데 무릎이 살짝 닿는다. 지금 머리를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막 들어야지 박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, 그래서 한 3명 정도 탈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. 한 4명 정도 여기 다 같이 타고 간다 이러면은 한 50km 정도 거리 타고 가면은 4명 다 같이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. 딱 그 정도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보험료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아버지 밑으로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싸진다 하시는데,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. 그냥 제가 차를 사니까 그냥 제 명의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경력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생각을 해서 저는 보험사를 이것저것 막 다 알아봤어요. 그 유튜브에 뭐 검색해보면은 최저가로 가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것도 해보고 웬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. 근데 결국 어떻게 가입을 했냐, 저는 그냥 삼성화재 가입을 했습니다. 삼성화재에 가입했던 이유가 딱 그냥 한 개예요. 제가 옛날에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합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, 제가. 근데 이제 합의금을 받을 때 제일 안 줬던 회사가 삼성화재다. 그러니까 요놈들은 그냥 돈을 안 줘. 그래서 이제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, 만약에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었다, 차를 타고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차를 타는 입장이니까
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쪽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. 금액은 150만 원이 나왔고요. 이거는 자차까지 포함을 했어요. 이제 자차를 빼고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자차를 1년 동안 한번 들어보고 이게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지불했고, 제가 92년생 나이가 32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. 심지어는 제가 처음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높게 잡힌 것 같고, 한 달로 계산해 봤을 때 막 12만 5천 원?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고, 제가 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일리지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제가 뭐 몇 킬로 이상 안 타면은 또 이 보험금을 환급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. 그거를 또 활용하고 아무튼간 저한테 맞춰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9,900원짜리 들었습니다. 운전자 보험도 그냥 삼성화재 가입하면서 다이렉트로 같이 가입을 했고, 이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랑 이렇게 사고가 났다 했을 때 뭐 형사 합의금도 줘야 되고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은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쪽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, 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,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.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이제 들어야 된다, 필요하다,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250만 원이 들었고, 이전하는데 3천 원 들었고, 그리고 보험료가 15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거의 한 400만 원에 이 차를 구매하고 보험까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질적으로 제가 얘를 타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, 제가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보다 이 출발 토크가 약해요. 물론 최고속을 밟았을 때는 뭐 80km, 100km까지 나가겠는데 보통 이제 출발을 할 때 살살만 밟아도 2000rpm은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간 얘가 995cc인가?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토크가 약한 것 같고, 그냥 동네 마트 장 보거나 뭐 어디 한번 놀러 가거나 서울 시내 이렇게 도로 주행해 가지고 어디 다니거나 할 때는 참 좋은 차인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차, 사회초년생의 첫 차를 한번 알아봤고, 앞으로도 이제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고, 사실상 저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리뷰하고 타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 차는 잘 많이 안 탈 것 같아요. 가끔 이제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탈 것 같긴 한데, 아무튼간 이 차를 타오면서 뭐 꿀팁이 있거나 뭐 정비를 하거나 뭐 정비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샅샅이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